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올해 방송을 오랜만에 또 진행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워낙 큰 이슈가 있었죠. 그 금요일 밤에, 제롬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기대치와는 딴판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워낙 많은 뉴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만 드리고 가면은 궁극적으로 2%의 목표를 향해서 물가 상승을 지금 뭐 난리 나 있는데 하이싱글 정도 수준인데 2%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든 맞추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맞추지 않았을 때 더 큰 화를 불러왔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짧게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또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장기 목표인 2%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고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도 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과 미국 경제에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느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또 돌아와서 이 배터리 최근에 사실 이런 연준의 흐름을 이런 금융 헤지펀드나 이런 투자사들에서들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고의 어, 선택이었고 SK는 지금 최악의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금융 조달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서 좀 썼지만 LG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LG 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할을 했을 때 완전히 그 뭐 전체 모든 시장을 이 작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완전 교란시켰기 때문에 엄청 국민죄로 거의 완전히 욕바지가 됐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욕바지가 됐지만 그 이후에 워낙 물적 분할 자체도 이제 금지한다라는 이런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있을 정도로 이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LG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일단은 거의 20% 가까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LG 화학이 나머지는 다 갖고 있고 그거를 일단은 다 조달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비용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비용에 그렇게 IPO가 활황일 때 많은 기관들과 이런 개미들과 이런 IPO를 통해서 이 돈을 수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화학 쪽에서도 좀 많이 아무리 사양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1조 이상씩은 버는 데에다가 이렇게 많은 자금을 수요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합작의 회사를 한다든지 뭐 소재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리튬 투자를 한다든지 광산 투자를 한다든지 많은 식으로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이제 별도 법인으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프리 IPO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외국 자본에다가 이제 몇 조씩 이렇게 한 20% 20%씩 정도 2, 30%씩 정도의 지분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장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 칼라일 그룹이라든지 여러 외국 헤지펀드에다가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오래 걸리고 이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 금리가 뭐 몇 프로씩 되면은 얘네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배 이상씩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들 이게 좀 안정적인 것들은 쉽지 않고 좀 더 투기적인 더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다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기들은 거의 조단위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같은 애들은 이제 국내 SK온에서는 국내에서 조달하는 2, 3주 정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약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지금 뒷단에는 엄청 이렇게 어, 빠르게 금융 조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리 인상도 진짜 예상치부터 아직도 뭐 한 2%씩은 더 올린다고 하니
뭐 0.75, 0.5, 0.5, 0.2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가까이 더 올린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는 당연히 소재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뭐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애들도 물론 다행히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 정도 올라가는 이제 수혈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운영 자금으로 증설 같은 경우를 맞출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애들 그 사전에 유상 증자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각을 받고 있긴 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이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증설을 가뜩이나 빨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여기 LG나 SK 같은 애들도 지금 다 조달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이 수요도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뉴스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삼성 SDI도 결국 결론은 IPA 법안 그 뭐죠? IPA 법안 맞죠?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바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들도 다 빨리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 나왔지만 삼성 SDI도 2024년 말에 오픈을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더 6개월 더 땡기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공장을 더 땡겨서 6개월 더 빨려서 24년 말에 오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 비용도 당연히 더 늘어나긴 하겠죠. 빨리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수혜는 있어요. 이런 현기차도 분명히 6개월 더 빨리 하면은 그에 따라서 에너지 배터리 공장도 더 빨리 증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기존의 캐파 같은 것들이 더 장기적인 계획들이 멀리 23년에 예를 들어서 LNF 에코프로비에 비슷하죠. 23년에 뭐 20만 톤, 15만 톤, 30만 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더 예상보다 더 빨리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I도 뭐 6개월이나 1년 더 빨리 하면 이런 밸류 체인에서도 더 수혜를 받을 것이고 현기차도 이런 조지아 공장 같은 것들이 더 빨리 앞서서 생산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배터리 밸류 체인도 더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어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법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다 앞으로 오게 되면은 배터리 수요도 더 앞으로 많이 급진적으로 저희가 미래펄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땡겨질 공산이 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니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좀 거시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이런 장기 투자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또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 미국이 완전히 뭐 혼자만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죠. 뭐 유럽은 완전히 저희 주력 그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는 유럽은 완전히 에너지 때문에 완전 역대 최악의 경기 역성장까지도 갖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또 천연가스를 또 팔고 있는 비싸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500달러 수준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뭐 120달러까지 유가가 왔을 때도 엄청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천연가스를 주로 쓰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 500달러라고 하면은 뭐 상상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당장 겨울에 뭐 추운 상황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사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은 완전히 뭐 무기 우크라이나에 무기 팔지 여기 유럽에 가스 에너지 팔지 이런 거좀 간접적으로 이런 뭐 러시아 힘 빠지지 뭐 물론 이제 러시아 중국이 연합을 하는 그런 국제적인 장세는 더 큰 얘기니까 좀 차치하고 이런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만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강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기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다행히 지금 제가 아무리 뭐 배터리에도 잘 들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워낙 거시적인 큰 이슈가 터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항상 처음 제가 유튜브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상향 섹터에 투자를 하라. 장기 투자 아무나 이게 많이 옛날에 짤도 돌았잖아요. 아무거나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결국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우상향 섹터에 투자를 하고 근데 다만 이제 B, C 같이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것들이 악재를 만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다. 다만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현대차 이슈까지만 일단 하고 2편에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이 조달 이슈나 IPA 법안 이런 것들도 다 IRA 법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완전히 무식함이 또 드러났네요. IRA 법안이 영향을 미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더 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온 뉴스인데 지금 현대차도 생각보다 지금 이 배터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LG하고 SK를 다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 IRA 법안에서 이제 배터리 업체는 뭐 수혜를 받는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인정하실 거예요. 막 많은 분들이 걱정, 이거 우리나라에 오히려 안 좋은 법안이다, 막 이렇게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좀 걱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라졌을 겁니다. 막 댓글 보면은 야 이거 RA 법안이 더 통과돼서 안 좋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았는데 뭐 근데 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이제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 반대로 현대차는 IRA 법안이 사실 완전히 악재죠. 그런데 결론은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IRA 법안이 당장 이게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내년 1월부터 한다 쳐도 어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워낙 그 아이오닉 같은 애들이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야 이제 현대차 당장 매출 엄청 빠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IRA 시행 이전인 17일까지 계약된 물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 반도체 부족에 따라 출고 대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내년 초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이미 저도 뭐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거의 7, 8개월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 초반에 지금 당장 막 사실 뭐 꺾이는 것은 상관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대응이 안 되면은 그렇긴 하겠지만 6, 7개월 정도는 당장 끊기는 게 아니고 6, 7개월 정도는 계속 지금 더 많이 물량을 소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또 SK 온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올해 아이오닉 6도 이제 아,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6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문 물량이 뭐 3만 대, 4만 대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은 SK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이런 것들도 주문이 내년 초 중도까지는 괜찮으니까 내년도 2분기부터 는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를 지금 당장 받는 건 아니고 2분기부터 피해 받는데 그거를 빨리 대비하면은 그래도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해결책이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미국 공장에서도 전용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다 뿐이지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공장에서 약간 트림 변경을 통해서 공정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6개월 정도 이렇게 새로운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한 6개월 정도를 좀 6, 7개월 돌려서 이 보조금이 다 소진 기존 예약이 다 나가는 동안에서 요거를 좀 바꿔주면 미국 생산량을 바꿔주면 물론 완전히 뭐 이 전체 절대적인 수요는 못 맞추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최소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중후반까지 맞춘다고 하면 또 뭐 미국 공장도 더 빨리 짓고 이런 미국 생산량 더 높이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최악의 길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뭐 미국 많은 지금 로비 정의선 회장도 미국 가서 로비도 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방국인 한국에게 배터리 소재나 차량 쪽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할 데 없으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 세부적인 법안의 조항을 우리나라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위주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지금 1편 같은 경우는 좀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기 투자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아쉽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전체적인 장세가 위아래 올라갈 필요 없이 가만히만 있어줘도 우리는 두세 배 더 오를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런 우상향 섹터의 힘을 믿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런 어, 가치를 지금 못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뒤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나노신소재, 뭐 LNF, 이 동박, 뭐 여러 가지 SKI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룰 건데 한번 좀 자세하게 이 편에서는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힘든 미국 시장 때문에 주말이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막 단타하시는 거 아니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좀 방관하는 자세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서요. 고맙습니다.